네, 해보겠습니다. 약효, 약 관련된 거.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놓고 이 지문 이것도 2020년 같이 한번 해봅니다. 약간 길이도 조금 있고 그래도 같이 한번 해봅니다. 약효, 약의 효과죠. 처음에 약의 정의부터 시작하고 있네. 해봅니다. 약은 생체의 작용에 영향을 미쳐 생물학적 효과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그랬네. 약의 정의 나왔죠. 약은 써줍니다. 약 옆에 땡땡. 약은 생체의 작용에 영향을 미쳐 생물학적 효과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 약이래요. 그럼 약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생체에서 인간의 몸에서 수용체와 결합하여 유익작용 및 유해작용을 나타내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약은 생체에서 누구랑 결합? 수용체와 결합 해서 유익작용, 유해작용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 경우 약은 생체의 리간드와 유사한 화학적 분자 구조를 가진 성분을 포함하는데 약은 우리 몸에 리간드랑 비슷한 화학적 분자 구조를 가진 성분을 포함하고 있대. 이러한 성분으로 인해 약은 생체 내에서 약이 리간드랑 비슷하기 때문에 리간드로 기능한다. 여기서 리간드란 너 밑줄 한번 해줍니다. 리간드 뭔지 니네 이거 혹시 알아? 배웠니? 생물 이런 시간에? 아니야? 그럼 니네도 어려워 리간드? 리간드란 수용체와 결합하여 신경 자극이나 화학 반응과 같은 생물학적 반응을 촉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이게 리간드다. 다시 그럼 밑에 리간드 간단하게 리간드 수용체와 결합하여 생물학적 반응을 촉발할 수 있는 물질. 다시 리간드라는 거는 리간드는 수용체와 결합하여 아까 계속 약도 수용체와 결합한다 그랬죠? 생물학적 반응을 촉발할 수 있는 물질. 이게 리간드다. 그럼 약이 생체 내에서 리간드로 기능할 수 있는 이유 뭐야? 약이 왜 리간드랑 비슷하대? 약이 리간드와 유사한 화학적 분자 구조를 가진 성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약이 리간드와 비슷한 약이 리간드와 유사한 뭐라고? 화학적 분자 구조를 가진 성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이 리간드 역할을 할 수가 있대요. 리간드라는 거는 생물학적 반응을 촉발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생체 내에서 수용체와 친화성이 높은 리간드가 결합하면 리간드와 결합한 수용체의 작용에 의해 생체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수용체에 의해 리간드의 구조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이후 생물학적 반응이 유도되기도 한다. 수용체에 의해 생체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수용체에 의해 리간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대요. 이러한 점에서 약은 특정 수용체와 결합할 수 있는 리간드를 인위적으로 생체에 증가시킴으로써 약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대. 특정 수용체와 결합할 수 있는 리간드를 일부러 조금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는 거죠. 리간드와 결합한 수용체의 수가 일정 시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이 되게 하여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약이 이렇게 효과를 나타내는 거래.
약은 특정 수용체와 결합할 수 있는 리간드를 빈칸 인위적으로 증가시킨다라는 거죠. 인위적으로 생체에 증가시킴으로써 리간드와 결합한 수용체의 수를 늘려 효과를 나타낸다. 리간드를 인위적으로 생체에 증가시키는 거구나. 그러면 걔랑 결합하는 수용체의 수가 늘어날 거고 그러면서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생체 내에서 수용체와 빈칸 친화성이 높은 리간드가 결합하면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리간 하면 생체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수용체에 의해 리간드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수용체와 리간드는 이제 친화성이 높은 리간드가 결합하면 수용체와 리간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 중에서도 대체로 약은 병원체에 작용하거나 병원체에 직접 작용하거나 아니면 인간의 몸, 생체에 직접 작용하는 방식으로 생물학적 효과를 낸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치료에 활용되는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 등은 전자의 방식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네.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는 어떤 식으로 생물학적 효과를 내는가? 전자라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방법이 전자가 병원체에 작용, 후자, 뒤에가 생체에 직접 작용이죠.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는 전자라고 했으니까 병원체에 작용이죠. 병원체에 작용하는 방식으로. 뒤에 가령 나왔습니다. 가령 항생제 예시로 나온 거 누구 나온 거야? 설파제 나왔습니다. 박테리아에 의한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설파제라는 게 있어. 설파제는 인간과 박테리아 모두 대사 과정에서 엽산이라는 물질을 필요로 하는데 인간도 엽산이 필요하고 박테리아도 엽산이 필요하대. 엽산을 섭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은 엽산을 먹을 수가 있단 말이야. 박테리아는 못 먹어. 그래서 엽산을 스스로 만들어야 된대. 이런 점을 설파제가 이용한대. 그래서 박테리아는 엽산을 만들기 위한 수용체를 갖고 있는데 그 수용체가 파라아미노 벤조산 PABA 그냥 파바라고 할게요. 이 PABA가 그 벤조산이 그 파라아미노 벤조산이 그 수용체와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엽산이 된다. 다시 박테리아랑 인간 모두 대사 과정에서 엽산이 필요하대. 그럼 설파제도 빈칸 설파제는 뭐가 필요하대? 설파제 써봅니다. 빈칸 엽산이 필요해. 인간은 근데 엽산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어? 섭취할 수 있어. 박테리아는 엽산을 스스로 만들어야 돼. 뭐는 못해? 섭취 못해. 그래서 박테리아가 그럼 엽산을 만들려면 박테리아가 엽산을 만들기 위한 수용체 동그라미 수용체 플러스 누가 와야 돼? 파바. PABA가 원래 와야 돼. 그러면 엽산이 될 수 있대. 근데 그 밑에 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가 설파제를 먹으면 설파제는 체내에서 화학적 변화를 거쳐 파바와 분자 구조가 매우 유사한 설파닐 아마이드가 되어 누가? 설파제가 파바가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와 먼저 결합한다. 이로 인해 박테리아는 엽산을 만들어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엽산을 만들지 못하고 죽게 된다. 우리가 몸속에 있는 박테리아를 먹을 때 박테리아가 몸속에 있어서 우리가 약을 먹을 때 그럼 우리가 박테리아를 없애려면 병원에서 주는 게 설파제인데 어떤 방식으로 박테리아를 없애냐면 박테리아는 엽산이 필요해서 엽산을 꼭 만들어야 되는데 엽산을 못 만들게 해서 박테리아를 죽이는구나. 그럼 어떻게 엽산을 못 만들게 하냐면 지금 원래는 그 수용체랑 파바가 결합해야 되는데 파바 대신에 파바랑 비슷한 애를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래서 걔랑 먼저 결합하게 하면 걔는 파바가 아니니까 엽산이 못 만들어져. 그 얘기인 겁니다. 다시 그럼 박테리아가 죽게 되는 과정. 처음에 설파제를 복용해요. 설파제가 뭐가 된대? 설파제가 설파닐 아마이드가 됨. 그러면 이 설파닐 아마이드가 누구랑 결합? PA, 그지? 미안해. 그치. 수용체와 결합. 설파제가 수용체와 그냥 결합도 아니고 먼저 결합해. 누구보다? 빠바보다 먼저 결합해. 그러면은 거기 박테리아가 죽게 됨. 그랬는데 그 사이에 왜 죽게 되는 거야? 거기다 씁니다. 엽산 X. 박테리아는 엽산이 꼭 필요한데 엽산을 못 만들어서. 지금 이 예시, 설파제의 예시는 뭐의 예시야?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의 예시야. 항생제의 예시야. 그럼 지금 항바이러스제 나올 거야. 밑에. 그럼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는 스스로 증식하지 못하고 다른 세포에 기생하여 DNA 복제 과정을 거치며 증식하는 바이러스의 특성을 활용하여 밑줄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의 증식을 막는 방식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바이러스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누구를 없앤대? 세포를 없앤대. 왜냐면 바이러스 자체는 어쨌든 스스로 안 되니까 이 세포가 더 이상 증식 안 되면 바이러스도 늘어나지 않는 거니까.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를 포함한 항바이러스가 이러한 방식이래. 그 밑에 사겠죠? 그 밑에 항바이러스제가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는 방식. 누구를 없앤다는 거야?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의 증식을 막는다. 그 바이러스 자체가 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의 증식을 막는다. 이거죠. 그래서 누가 이러한 방식이다?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가 이런 방식이다. 그럼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는 어려우니까 이제 가로로 묶어볼게요.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는 누구랑 비슷해? 뉴클레오타이드와 유사하지만 같지는 않은 거잖아. 얘랑 비슷할 뿐인 거죠. 같지는 않고 비슷할 뿐이야.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가 세포의 DNA나 RNA 수용체와 결합하면 결과적으로 DNA 복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슨 말이야? 원래는 뉴클레오타이드가 DNA랑 RNA랑 결합하면 복제가 되는데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 얘랑 비슷한 얘는 DNA 복제가 안 된대. 또한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와는 쉽게 결합하지만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애랑은 쉽게 결합해서 더 이상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지 않을 수 있어. 근데 감염되지 않은 세포와는 잘 결합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다행이야. 걔한테는 영향을 안 미친대요. 이 때문에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이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며 복제가 안 되니까 더 이상 증식은 안 되는 거죠. 이를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한다. 막 그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확산을 억제할 수는 있다. 밑에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가 오타예요. 그냥 유도체가 세포의 DNA나 RNA 수용체와 결합하면 뭐 불가능? 복제 불가. 복제가 불가능해. 따라서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는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음. 뉴유라고 했죠. 그냥 뉴유는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음. 한편 이제 누구 나왔어? 처음에 항생제의 예시로 설파제, 두 번째 항바이러스제의 예시로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라고 이제 신경작용제 나왔어요. 각 약마다 어떻게 효과를 미치는지. 한편 신경작용제는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정신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생물학적 효과를 내는 약이래요. 신경작용제 어떻게 사람의 정신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생물학적 효과를 내는 약이래요.
근데 관여를 어디다 하냐면 신경 전달 물질에 관여해. 보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하나의 뉴런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는 일단 뉴런 말단, 처음에는 전기 신호야. 얘가 뉴런 말단에 도달하여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하고,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은 연접한 다른 뉴런에 존재하는 수용체에 화학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아까는 전기 신호였는데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화학 신호로 바뀌었죠. 연접한 뉴런 간에 신호를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그랬죠. 다시 밑에 정리. 뉴런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 동그라미 해줍니다. 뉴런에서 발생한 건 전기 신호야. 전기 신호 동그라미, 얘가 어디에 도달해? 뉴런의 말단에 도달해. 그럼 뉴런의 말단에서 뭐가 분비돼?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돼. 그럼 이 신경 전달 물질은 다른 연접한 다른 뉴런에 뭐를 전달해? 화학 신호를 전달해. 아, 그럼 신경 전달 물질은 뭐야? 각 신호를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이구나. 근데 그럼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전달하면서 어떻게 신경을 작용하는지 밑에 우울증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은 보통 후연접 뉴런 수용체에서 기능을 다하고 전연접 뉴런에서 재흡수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밑줄 뉴런 간 연접 틈새에서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 농도가 낮아지면 우울증이 나타난다 까지 밑줄하고, 어디서? 뉴런 간 연접 틈새에서래. 거기서 농도가 낮으면 우울증이 나타난대. 그럼 우울증을 없애려면 뉴런 간 연접 틈새의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가 높아야 되는 거지. 그럼 약은 그 농도를 높여줘야 되는 거야. 밑에 정리돼 있어요. 우울증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 두 가지. 뭐야?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 그랬어요. 이 두 신경 전달 물질은 후연접 뉴런에서는 기능을 다하고 전연접 뉴런에서 어떻게 된대? 재흡수. 야, 그럼 생각해봐. 그럼 얘네들이 농도가 높으려면 그 사이에서 높으려면 연접들 틈새에서 농도가 높으려면 재흡수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농도가 높으려면 재흡수가. 여기서 재흡수되는 건 물이 재흡수되는 게 아니라 그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이 흡수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뉴런 간 연접 틈새에서 농도가 높으려면 재흡수가 어떻게 돼야 돼? 그치, 재흡수가 잘 안 돼야 돼. 재흡수가 억제돼야 돼. 이 과정에서 뉴런 간 연접 틈새에서 이 두 물질의 농도가 빈칸 낮아 우울증이 나타난다. 그럼 이겠죠? 그래서 우울증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 사이의 농도가 높아야 된다고 그랬죠. 항우울제는 밑에 연접 틈새에서 이들 신경 전달 물질의 부족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약효를 낸다. 신경 전달 물질을 부족을 그 농도가 낮은 거니까 그걸 해소하는 방식이니까 농도를 높이겠죠. 항우울제 중에 TCA 항우울제가 있대. TCA 항우울제는 전연접 뉴런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신경 전달 물질의 밑줄합니다. 재흡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누구랑 누구? 세로토닌하고 노르에피네프린이 더 이상 재흡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 TCA 항우울제. 그 다음 SNRI라고 있대. SNRI 항우울제는 신경 전달 물질에 당연히 재흡수 억제. 그 다음 후연접 뉴런의 수용체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재흡수를 억제하거나 아니면 후연접 뉴런의 수용체와 결합해 버린대. 거기서 결합하면 전형적으로 안 가면 재흡수가 안 되겠죠. 연접 틈새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가 높아진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그러면 더 이상 우울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밑에 항우울제가 약효를 내는 방식 뭐가 있어? 첫 번째, 신경 전달 물질을 신경 전달 물질 부족을 해소한다. 그중 이제 항우울제를 두 개로 나눴는데 TCA 항우울제는 재흡수를 방해한다. SNRI 항우울제는 당연히 재흡수 방해하고 후연접 뉴런 수용체와 어떻게 한다? 결합한다. 결국 두 방식 모두 연접 틈새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가 어떤 효과? 높아진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마지막 문단이에요. 마지막. 대부분의 약들은 약효가 여러 가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효를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갖고 있어. 두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면 이들 약의 1차적인 약효는 서로 다를지라도 2차적인 약효는 같을 수 있어. 공통되는 2차적인 약효가 같다면 2차적인 약효가 한층 커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약들이 서로 도와 약효를 밑줄합니다. 서로 도와 약효를 높이는 효과를 상승 효과라고 한다. 근데 약을 너무 장기간 남용하게 되면 수용체의 민감도가 떨어져. 그러면 동일한 효과를 내려고 해도 더 많은 약이 필요해. 그럼 뭐가 생겨? 내성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장기간 오래 복용하면 안 좋다 이거죠. 상승 효과, 약들이 서로 도와 약효를 높이는 것이 상승 효과죠. 약들이 서로 도와 상승 효과를 약효를 높이는 것. 내성은 약을 장기간 남용하면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약을 장기간 남용하면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OX 있어요. 뒤에 OX 하시고 단답형 지금 하세요. 약 관련된 거 OX와 단답형 지금 합니다.
네, OX 해볼게요. OX하고 다 맞춥니다. OX하고 단답형도 할게. 1번. 약은 생체 작용에 영향을 미쳐 생물학적 효과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물질이다. 맞죠? 약은 항상 생체에서 유해 작용만 아니죠? X. 리간드는 수용체와 결합하여 생물학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맞죠? O. 3번. 리간드는 수용체와 결합하더라도 생물학적 반응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니죠? 거기서 반응 일으킨다고 했으니까 X. 약은 리간드의 수를 감소. 관계없죠? X. 6번. 설파제는 인간과 박테리아 모두라 그랬는데 인간은 아니죠. 인간은 엽산 섭취하면 됩니다. 박테리아만. X. 박테리아는 엽산을 만들기 위해 빠바 이용. 맞죠? O. 설파제의 주요 작용은 빠바와 유사한 분자 구조로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 맞죠? O.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의 증식을 촉진하는 역할. 아니죠. 억제죠. X.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는 감염되지 않은 애랑은 결합 안 하죠. X.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는 DNA 복제를 억제죠. O. 신경작용제는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을 조절하여 정신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맞죠? O. 세로토닌은 신경전달 물질 중에 하나야. 우울증과 관련 있죠? O. 항우울제는 면접 틈새에 항우울제니까 얘는 그 우울증을 치료해야 되니까 농도를 높여야 되죠? X. TCA 제흡수 억제 맞죠? SNRI 얘는 후연접 그치 제흡수 억제도 하지만 후연접 유련의 수용체와 결합했죠. 5. 17번 두 가지를 같이 먹으면 상승 효과. 5. 장기간 남용하면 민감도가 떨어져 내성이 생기죠. 5. 내성이 생기면 더 많은 약이 필요해. 5. 약의 상승 효과는 언제나 유해한 결과만 아니죠. X. 뒤에 단답형. 약이 생체에서 작용하기 위해 결합하는 대상은 수용체란 하죠. 2번. 리간드가 수용체와 결합할 때 일어나는 생물학적 현상은 그냥 생물학적 반응. 박테리아는 엽산을 어떤 과정을 통해 엽산을 스스로 합성한다. 설파제가 수용체와 결합할 때 사용하는 건 뭐야 얘는? 화학물질 빠바 PABA. 박테리아가 엽산을 만들지 못하면 어떻게 돼? 박테리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테리아 사라진다는 거죠. 그럼 항바이러스가 억제하는 건 항바이러스니까 바이러스겠죠. 그럼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는 어떤 복제를 억제하냐면 DNA 복제를 억제. 뉴클레오사이드는 어떤 세포와 잘 결합해? 감염된 세포. 감염 안 된 애랑은 잘 안 해. 9번. 신경작용제는 어떤 물질의 작용을 조절하여 나타내는가? 신경전달 물질. 세로토닌은 어떤 신경상태와 관련 있는 신경전달 물질인가? 얘는 우울증. 11번. 항우울제가 신경전달 물질의 제흡수를 억제할 때 11번 억제야. 그럼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가? 이랬네. 얘 뭐라고 해야 돼? 11번.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가 어떻게 돼요? 증가. TC 항우울제 제흡수 억제하는 거잖아. 그럼 걔는 어떤 뉴런이랑 전면접 뉴런이란. 신경 SM 항우울제니까 농도 높이겠죠.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 높이는 거죠. 낮으면 우울증, 높이면 괜찮아요. 두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해 상승 효과. 장기간 복용하면 민감도 저하. 그 다음 뭐가 생겨? 내성이 생기죠. 내성이 생기면 약의 투여량 더 많이 넣어야 되죠. 증가. 설파제는 어떤 종류의 병원체에 작용하는가? 설파제 박테리아였죠 아까.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는 DNA 복제를 막음으로써 얘는 누구로?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거죠. 바이러스 감염. 항우울제의 양리작용은 무엇을 증가시키는데?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를 증가시켜야죠. 약물의 남용으로 인해 약효가 감소하는 거 내성이죠. 내성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고 나머지 뒷부분 다 숙제예요. 숙제 좀 잘 해보세요.
그 다음 얘들아 이번 주부터 클리닉을 할 건데 수요일과 목요일 중에 선택하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중에 다이 목요일 끝나고 오세요. 예빈이 목요일 네? 수요일 학교 끝나고 예린이 지금 없고 태희 레연이 도연이 수요일 네 오케이. 다른 학생들도 이제 할 거고 지금까지 배운 거 얘들아 그래도 개수가 생각보다 많고 내용이 어려워요. 알았지? 그거 해오겠습니다. 나머지 숙제예요. 여기까지.